예, 시선 집중. 예, 제법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10.1도를 달리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추운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요즘 추위는 사실 옛날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겨울에는 그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 추위 당분간 계속하리라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으로 한파특보가 역시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현재 기온이 영하 10.1도, 다른 지역도 모두 영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지금도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 아침에 점차 개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으로는 오후 늦게나 밤에 눈이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하고 밤 사이에 내린 눈이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다 제설 작업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뒷면도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부산이 영하 1.7도, 광주 영하 3.1도, 대구 영하 3.9도, 대전 영하 7.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0.3% 올라서 11,671.88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33% 상승해서 2,716.83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호조를 나타내는 데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캠페인 조금만 들을까요?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만 국회의원들이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을 제한하는 개정 법안을 제출했네요. 대만 국회의원들은 대만 TV가 외국 프로그램에 장악당했다면서 외국 프로그램 비율을 80%에서 60%로 줄이는 개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자국 프로그램 비율을 높여서 대만 문화와 자주권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꼭 한국 드라마만 타겟으로 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드라마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TV 프로그램도 함께 통제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진당의 린수펀 입법위원은 한국 드라마가 대만의 3대 드라마 채널을 장악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양수진 선수의 태권도 실격패 사건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아시안게임 태권도 파문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예. 실질적인 타겟은 한국 드라마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만에서의 한국 드라마 방영 비율이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그러면 한국 드라마 방영 비율이 줄어들까요? 지금이 한 절반 정도인데요. 대만의 유선 TV 가입률이 대만 전체의 80%인 506만여 가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한류 움직임에 좀 제동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분들 상당히 그 뒤끝이 좀 길군요. 그러게요. 다음 소식은요? 포르투갈이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7%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포르투갈 경제의 위험도가 커져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는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포르투갈이 EU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포르투갈 정부는 어떤 재정적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사태를 수습 중이지만 포르투갈이 올해 심각한 경기 후퇴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돼서 구제금융설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포르투갈을 구제하려면 EU가 유럽 금융 안정기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기금이 7천억 유로까지 확산된다면 독일과 프랑스까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북아프리카에서는 실업난 때문에 청년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거의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20일 이상 지속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히 튀니지의 경우 대학 졸업 뒤 취업을 하지 못해 무허가 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이 경찰의 물품 압수 조치에 항의해서 분신 자살한 뒤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예. 튀니지의 공식 실업률은 14%인데요. 지방과 청년층의 실업률은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섬유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구조라서 대졸자의 일자리가 부족해 고학력자의 만성 실업이 큰 사회 문제입니다. 예. 또 알제리에서도 5일부터 고실업과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청년층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향한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그 능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예.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이란을 비롯한 제3국에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판매할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에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차단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알래스카주 군사기지에 배치하는 움직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의 남북 대화 재개 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대화에 앞서 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지난 몇 주 동안 북한에 대해서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온 미국 측의 입장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명왕성, 그러니까 수금지와 먹토천연인가요? 그 마지막 명왕성을 태양계에서 지난 6년에 이제 퇴출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연구라는 또 얘기가 나왔네요. 국제천문연맹이 2005년에 발견된 태양계 외곽의 천체 에리스의 크기가 명왕성보다 크기 때문에 에리스도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2006년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에서 탈락시켰었습니다. 예. 하지만 프랑스 파리 천문대 연구팀의 관측 결과 에리스의 크기가 당초 결과와 다르게 명왕성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천문학계의 명왕성 지위를 둘러싼 제2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파리 천문대 측은 정확한 에리스의 수치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에리스가 명왕성보다 작은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뭐 논란이 당연히 또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요? 네, 그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야겠는데 이를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문화부가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두 부서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토해양부가 학교 인근에도 관광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수용한 건데요. 예. 교육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개정 요구를 거절했고 국토부는 받아들인 겁니다. 교육 환경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관광 호텔은 제외하기로 한 건데요. 예.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에서 200m 사이 상대 정화구역 내에 관광 호텔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 교육청 관계자들과 인근 학교장들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군 구청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도 받아야 관광 호텔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 호텔 건립이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얼마나 해치는가에 대한 심의 과정이 현재 2단계에서 앞으로는 1단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전국 77곳 관광호텔의 허가 과정을 분석해보니까 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도 건축 심의에 걸려서 건립이 중단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두 번째 심의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문화된 이중 규제를 풀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흥시설 등을 갖춘 관광 호텔이 학교 인근에까지 난립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른데요. 정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지가 드러난 이상 학교 인근에서 관광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 신청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정화위원회 심의가 교육 환경 유해 여부를 100% 걸러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한 번 더 건전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필요한데 이 조치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군요. 예, 며칠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지난 7일 세웠던 최고점 기록을 이틀 만에 깼습니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가 증시 전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내일 발표될 물가 종합 대책과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정책 방향 선회를 모색 중인 중국의 변화 시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중국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 인상 등을 단행하는 긴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가 수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렇게 나가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건데 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요? 네, 그 연구소는 최근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과 느슨한 통화 정책에 따른 신규 대출 증가, 그리고 수출 증가에 따른 외부 자본과 환차익 등을 노린 그 단기성 투기 자금 유입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도 있고요. 과거 10년간 추진해온 그 확장 정책으로 인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중국의 이 같은 긴축 기조는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예. 국내 은행권의 경우에는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유소 가격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요? 예, 그 지식경제부가 주유소 가격 표시판의 위치를 지정해서 고정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제 등 그 실시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를 가격 표시판 표준 설치 구역으로 지정해서 설치를 의무화했고요. 만약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에 확대 설치 구역에 표지판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그 표시판의 숫자 크기를 현행 기준의 1.2배로 확대해서 눈에 더 잘 띄도록 했고요. 가격 표시판에 그 바퀴 등을 부착해서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 설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예. 그 지경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7월 1일부터 위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정부가 전방위로 물가 잡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경부의 이 조치도 적극적인 가격 공개를 통한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 가격 표시판 웬만하면 다 보이긴 하던데 지금도. 예, 일부도 안 하는 그런가요? 주유소가 있다고 예. 그러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감경제 경향신문의 권재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가격이 인상됐거나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10일부터 전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94개의 생활 필수품과 서비스 가격 담합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들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다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 것인지 건국대 경제학과 최정표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최정표 교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신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그 가격 불안 품목 감시 대응 대책반을 공정위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물가 관리에 나서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물가 관리는 공정위의 본래 업무라고는 볼 수 없죠. 예. 공정위는 독과점을 방지해서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서 시장 경제 성과를 최대화시킨다는 상당히 좀 그 차원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인데 예. 이 개별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단속한다 하는 것은 그 공정위의 본래 정해진 임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공정위는 이제 담합을 방지한다든지 예. 독점력 남용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접근을 통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봐야죠. 예. 담합 방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게 다른 그 공정위의 본래의 의미 임무 예. 그것을 수행하다 보면 또 궁극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담합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가격 오르는 거는 제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안정이 되도록 하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기능을 하는 기구고 예. 지금 하는 그 개별 품목별 가격을 단속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 경제에서는 상당히 추진하지 않는 정책이고요. 예. 또 특히 공정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본래 기능과는 벗어난 일이라고. 예. 그러면 예.
우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효과는 뭐 일시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겠죠. 예.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가격하고 물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물가라는 건 우리 경제에 있는 수십만 개 그 물품들이 가격들이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지금 공정위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몇십 개 상품을 일시적으로 예. 가격을 단속한다 해서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통제를 하면은 지금 한 달 설 이전에 조사를 나가면 조사 기간에 물가를 인상을 안 하지만 비용 상승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올리기 마련이고요. 예. 또 물가를 가격을 통제하면은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또 부족 현상이 나서 오히려 가격 인상 압력을 더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효과는 물가에 대한 그 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뭐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일시적으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공정위가 이러한 작업을 중단한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 인상 요인을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공정위 쪽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제 물가 단속과 같은 가격 직접 통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 예. 담합과 같은 불법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가격 담합 같은 그 불법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 공정위의 본래 의무에서 이렇게 임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금까지 공정위가 꾸준히 해왔던 일이고요. 예. 갑자기 지금 수십 개 품목을 정해서 지금 설 이전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하는 거는 이 가격은 전기요금처럼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 아니면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예. 정하는데 공정위가 이 수십 개 품목을 한꺼번에 정해서 설 이전에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그 가격 인상은 억제되는데 예. 이게 담합이라는 거는 그리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예. 비밀리에 하는 거고 그리고 끈기 있게 장기적으로 감시하면서 추적해서 적발하는 현상인데 지금 갑자기 수십 개 품목에 한꺼번에 담합 조사하겠다 해서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일종의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공정위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가격 통제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담합 조사야 수시로 공정위가 해온 일인데요. 예. 갑자기 지금 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단기적이 됐든 어찌됐든 일단 이제 물가가 지금 너무 뛰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라도 좀 그 일시적이든 어찌됐든 기업들에게 좀 경고를 줌으로써 필요 이상의 물가 인상은 예.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런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가격 인상이 일시적으로 억제될 거냐. 그러나 그 구유증이 크고 그게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긴 어렵고 제일 큰 문제는 예. 이 통제를 하면은 통제 받는 상품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하고 가격 구조가 왜곡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 경제 본래 기능이 또 왜곡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시장 기능이라는 게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또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예. 이걸 정부가 몇 개 품목을 선택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버리면은 예. 그 전체 틀이 깨져가지고 혜택을 보는 측이 있고 또 혜택을 못 보는 측이 있고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혜택을 본다면은 일시적으로 통제를 받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시기가 지나면은 그런 혜택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조금 나눠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하고 서비스 가격인데요. 예. 94개 품목이. 예. 예를 들어서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 엄연히 이제 그 단가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생산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틀어막으면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서비스 가격 같은 것은 그거하고 조금 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비스 가격도 임금비가 들어가고 다 가격이라는 거는 모든 상품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품만 통제한다고 해서 물가 관리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또 그것도 공정위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죠. 공정위는 본래 고유 임무가 있고 공정위라는 거는 상당히 특수기관입니다. 예. 일종의 준사법기관이나 마찬가지고 산업 사건이 적발이 되면 그걸 심판하고 하는 기관인데 예. 이런 저급의 일에 공정위가 나서면 공정위 장기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공정위 위상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공정위 본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부작용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최정표 교수께서는 이러한 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작업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원칙적으로 물가 관리는 하는 기관이 있죠. 물가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시 경제 정책, 거시 변수로서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량이 제일 물가에는 중요한 변수죠. 예. 통화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재정지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작품, 그리고 또 공정위는 본래 고유인변 담합 단속, 예. 또 독점력 남용 방지 이런 고유 기능을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예. 정책을 그러면 결국 추진해야지. 지금 지금 그 정부 국정 목표가 5% 성장, 3% 물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 마리 토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 성장이라는 것을 지속하려면 함부로 금리를 또 올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상황은?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거시 경제 변수를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추진한 물가 인상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안 그러면 성장을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면 물가 불안이 오는 거는 필연입니다. 그건 경제학의 딜레마죠. 경제학에서는 물가하고 성장하고는 그게 서로 상관된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논란거리는 동시에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정표 교수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육시초 풍경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회 도움이 열리면 로봇 태권브이가 출동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 만화 같은 얘기인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설이 뭐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좌우지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로봇 태권브이 전설의 돔 오픈 이벤트가 열렸다고 하는데 신수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봐? 저게 보이는 게 국회의사당인데 국회의사당의 지붕을 봐봐, 지붕. 둥그렇게 생겼지? 여기서 진짜 태권보이 나와? 네, 이제 출격 준비가 모두 끝이 나는데요. 진짜 남자! 2, 1, 출격! 저기 있다. 원래는 진짜로 태권보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영상이네요. 좀 아쉬워요. 나도! 아빠는 진짜 나올 줄 알았어. 전설에 있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국회에 도움을 뚫고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뚫고 나왔으니까 어려운 영화계도 다시 살아나고 어려운 우리나라도 다시 살아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달려달려 로봇이야. 그러니까 그냥 영화죠.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입체 영상을 국회의사당 건물에 쏴서 태권브이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좀 실망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누굴까요? 최호섭 씨라는 가수를 기억하실지요? 어렸을 때 바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군요. 로버트 태권브이 부르고 있습니다. 신수임 리포터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 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까지 가는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룻밤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룻밤이 지났네요.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하란다고 청와대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는 단순히 정 후보자 개인의 사퇴 여부를 떠나서 향후 전국 전체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나라당 안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는데 이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정동기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대표가 정동기 후보자 사퇴 결정을 내린 11일 최고위원회의 직전과 도중에 당시 중국에 머물던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밭집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어제 강일학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이미 알려진 대로 1억 1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4천만 원을 주면서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 대상은 브로커 유상봉 씨고요. 그리고 경찰청이 총경 이상 간부들로부터 유씨 접촉 여부 자진 신고서를 받은 결과 김철준 부산경찰청 차장이 해운대 경찰서장이던 2006년에 강일학 당시 부산경찰청장 소개로 유씨를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충남경찰청 김모 총경도 당진경찰서장이던 2007년에 역시 강일학 당시 경찰청 차장의 전화를 받고 집무실에서 유씨와 만났다고 하고요. 예. 2008년 천안경찰서장 때도 만났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유씨로부터 건설 현장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유상복 씨를 만난 건 이들만이 아닌데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두원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2003년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부탁으로 유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누군지는 모르고요. 모르겠습니다. 높은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지만 정두원 최고위원은 브로커 분위기가 짙어서 그 후로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일보는 허남식 부산시장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유 씨를 집무실 등에서 두세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는데 예. 허 시장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간단한 대화만 나눴을 뿐 청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이 건설 현장 식당이 이렇게 큰 건인지 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금지 품목인 전문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견서를 통해서 광고 허용가능 품목을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제약업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실정을 감안해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예.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전문 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등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소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PP라고 부르죠. 이 PP 18개 회사가 종편에 맞서기 위해서 개별 PP 발전 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군소 전문 PP들에게 생존 문제를 걱정하게 하는 형국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어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4차 공판에서 한만호 씨가 나와서 말하기를 2007년 4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5억 원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전 개발사업본부장 박모 씨와 모 교회 장로 김모 씨에게 공사수주 로비용 실탄으로 줬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돈의 최종 종착역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이 5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박 씨와 김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밝혔는데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이 박 씨는 한만호 씨한테서 현금으로 받은 돈은 2007년 4월 이 교회 신축 등 공사 수주용 활동비 등의 명목의 1억 원이 전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김 씨 또한 5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도 한명숙 전 총리를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2007년 소극장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한만호 씨가 무료 지원해 줬는데 교회 공사를 못 따내면 그 돈을 물어내야 하냐고 묻자 한 전 총리가 목사님과 잘 아니 교회 공사 같은 거는 걱정 말라라는 대답을 들었다. 예. 주장을 했습니다. 좀 어지럽게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구제역 관련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 경북축산연구소가 구제역 방역망이 뚫렸는데도 이 사실을 6일간 숨겼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의 수정란 이식센터에 있던 암컷 칙소 한 마리가 지난 5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쉬쉬한 건데요. 이 연구소 측은 검사를 의뢰하면서 소장의 이름과 주소만 기입해 마치 개인 농가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 측은 살처분 매몰도 6일이 지난 어제까지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이 연구소에는 우량 한우와 희귀 품종인 직소, 그리고 젖소, 돼지 등 우재료 1,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670여 마리만 매몰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도 있는데요.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축산농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 사체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사육 우재료를 살처분한 상당수 농장주들이 노동자들을 내보낼 계획인데 그 대상이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예. 전국 8천여 양돈 농가의 경우 노동자가 모두 3만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축산업 취업 목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다른 농장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일거리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또 전파될 수도 있는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는 저희 시선 집중에 제보한 청취자분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좀 걱정스럽기도 하군요. 실제로 현상을 보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인데요. 채권 추심 회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이 경북의 30대 김모 씨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햇빛 알레르기라고 하는 희귀 난치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5년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매달 4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이달 초에 반값을 내려고 지난달에 들어온 생계급여를 인출하려고 했는데 통장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더랍니다. 예. 알고 봤더니 1998년 은행에서 빌린 2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추심회사가 아직 이자가 남았다면서 생계급여를 몽땅 압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 신고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 60건이었다가 2008년에 259건, 2009년 727건, 2010년에 오면 1980건으로 급증을 합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계급여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지만 일반 통장에 들어가는 생계급여와 다른 돈을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채권 추심회사들이 마구잡이로 압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는데요. 같이 출연한 패널들이 공동모금회 비리를 거론을 하자 예. 방송이 끝나자마자 KBS 사장 나와라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왜 나에게 발언 기회를 덜 줬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을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여당의 지도부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인사에 반기를 들면서 당청 갈등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만나서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봉합일 뿐이다, 이런 분석도 우세하죠. 여당 내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무성 원내대표가 안상수 대표의 결정에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쪽과 또 김 원내대표의 지적이 오히려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 한나라당 내 최대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안경률 의원을 연결해서 의견을 듣고 이어서 고성국 정치평론가도 연결하겠습니다. 안경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안경률입니다. 예.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어제 하룻밤 더 좀 지내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어제쯤 거취 표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예상이 일단은 빗나가고 오늘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오늘 어떤 거취 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정동기 원장 내정자께서도 우리 당의 의견도 좀 들었을 것이고 그동안 이제 국민들 의견을 쭉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본인이 스스로 아마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예. 그 말씀은 사퇴 쪽으로 무게를 더 두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전격적이었다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안 대표의 결정에 좀 놀랐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제 신중치 못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예. 결과적으로 이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과 청와대라는 것이 크게 보면 그 나눠진 것이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사전에 좀 더 충분히 밀도 있게 협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즉 한나라당 최고위원 즉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와대와 최소한의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고 항상 어떤 큰 문제를 두고 특히 이제 청문회나 이런 걸 두고 당과 청와대가 뭐 또 좀 사전에 얘기할 부분도 있고 또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좋았지 않았겠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발표까지. 예. 그래서 어저께 나온 얘기로는 이게 그냥 그냥 끌어서 청문회까지 갔을 경우에 예. 분위기로 봐서 청문회에서 만일에 부결이 나버리면 예. 여당 내에서조차도 예. 그건 오히려 더 청와대에 타격이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어차피 금방 알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사전 그 교감을 해야 된다면 예. 사전 교감 차원에서 이렇게 당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그러니까 실현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또 남고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너무 서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주고받는데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좀 미리 좀 인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예. 전격적인 결정이라고 모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우리 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교감을 좀 더 밀도 있게 했더라면 어떻겠는가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당의 의견은 뭐 전부의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4월에 재보선 그리고 예. 이제 내년 총선 예. 여기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예. 안상수 대표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몇 차례 설화 사건 이후에 이번 재보선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테고. 예. 그래서 안상수 대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평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당 안상수 대표가 우리 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들 대표하는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타격도 있고 또 국민들 눈에 제대로 잘 못 비치는 부분도 있고 그 예. 다음에 4월 총선도 준비해야 되지만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재창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대표로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아마 많으시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당을 많이 걱정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의 어떤 후유증이 우리 당의 행보와 관련해서 너무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동기 감사원 원장 내정자가 이제 결정된 이후에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일반 여론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당내 분위기일 텐데 그렇다면 예. 오늘 정동기 내정자가 어떤 그 거취 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나온 보도를 보면 쉽게 뭐 또 이렇게 물어날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청문회까지 가느냐 했더니 그 뉘앙스는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또 나온 것 같아서 예. 만일에 청문회까지 가면 예. 아까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제하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예. 한나라당에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가정을 해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못한데 예. 우리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가 정의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그 정의가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이 그 앞으로 지도자가 될 분이고 지금까지 그 지도자였던 분이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생각을 해서 순리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일부 보도는 시간만 좀 늦춰져서 숨고르기 측면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사퇴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예. 일단 그 안경미 의원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 다 이제 알긴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 문제가 된 최고위원회의 열리기 전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이재호 특임장관과 사전에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그 이재호 장관하고 안상수 대표 간의 사전 교감설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권력투쟁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재호 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간의 어떤 문제, 그래서 여권 내 어떤 갈등의 가능성,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특임 장관하고 대표 간에는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뭐 사전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평소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견해를 많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국민들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이 좀 더 깊이 좀 충분한 교감을 갖고 논의했더라면 불협화음이 났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절차상의 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막 이 권력투쟁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이래 봐집니다. 관련해서 임태희 실장이 요즘 도마 위에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좀 그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스만 하는 참모의 문제가 크다 이런 시각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안 의원께서는? 근데 그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 실장께서 자기가 맡겨진 그 직분에 지금 뭐 인사와 관련해서도 뭐 코멘트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이 뭐 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그 품성을 보면 많은 의견을 듣고 이렇게 조화롭게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분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러나 뭐 당내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청 간에 여전히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 갈등을 겪을 그런 그 소지로서 작용하지 않겠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당과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것이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그런 조직체인데 이런 갈등이 좀 앞으로 좀 줄어들어야 되겠고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하게 되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청와대와 당이 좀 교감도 하고 사전 사후에 좀 인원을 많이 좀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내 최대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안경률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국 정치평론가 잠깐 좀 연결해서 최근 상황에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안경률 의원과는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안상수 대표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고 일을 벌인 그런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안상수 대표의 정치 스타일로 봐서요. 사전에 최소한의 교감 없이 막 일 저질러듯이 저질렀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호 특임장관과의 뭐 교감이라든지 또는 당일날 원희룡 사무총장이 설명을 하면서 그 주말에 이 대통령실장과 걱정을 좀 같이 나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뭐 공식적인 당청 협의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교감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역시 그 최고위원 전원이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은 요즘 연말연시로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 의원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들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구 민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아주 나쁜 악화된 민심을 여과 없이 듣고 나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뭐 전원일치 부적격 이런 의견을 모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재호 특임장관과 사전에 얘기했다라는 것은 일부 언론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 없이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일단 그 말씀과는 반대로 나온 상황이 되는데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굉장히 좀 격노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이런 상황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지금 조직이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는 워낙 좀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수석회의에 모아놓고서 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공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한두 사람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의중이 확인이 되면은 서로가 이제 행동을 움직이면서 서로 알아서 이제 호흡을 맞춰가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예. 저는 이번 상황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것은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틀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청와대가 추천을 했는데 당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부적격 의견을 냈고 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청와대가 고민을 했으면 사실은 매끄럽게 민심도 얻고 당심도 얻으면서 대통령이 힘도 안 빠지고 국정 운영에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매끄럽게 안 된 것이고요. 예. 여기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또 해버리니까 예. 사실 최고 지도부 중에 일원인데 그 최고위원 전원이 그 부적격 의견을 낸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당 안에서도 이견이 더 증폭돼 버렸잖아요. 예. 이런 그 이후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이지 청와대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견을 낸 것 자체를 예.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 안상수 대표가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그 카운터파트로서 임태희 실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건 물론 이제 추측이시겠죠. 저는 추측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 그 추측이 맞다면 임태희 실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서로가 걱정을 교감했다 또는 공감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금 전에 안경률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다 누구나 알만한 얘기지만 직접 정동기 후보자 사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대개 그런 정도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건 이제 추측이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질문 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만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룻밤 더 생각해보겠다 하니까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자진 사퇴를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걸 하려면 아무래도 정동기 후보자 입장에서도 정말 공직의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지금 정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것이 하루 정도로서 이제 좀 유예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동기 후보자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거 아닐까요? 예. 네. 그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을 거론할 뜻은 없다라고 이제 안 대표가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그 오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도 낙마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청와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냐? 이것은 그 보좌진의 책임이다. 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둘 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통령의 그 인사 철학이나 인사 스타일에서 뭔가 좀 흔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터진다고 보고요. 예. 또 그럴 경우에도 비서관들 차원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고온하거나 충원하거나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자꾸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한나라당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요. 여기서 청와대가 좀 격노했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서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예. 당장 내년 총선 치르는 거는 청와대가 아니고 한나라당입니다. 예.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둘러싸고 야권과 한판 승부를 하는 것도 청와대가 아니고 한나라당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서 주춤하고 견제 표현도 빼버리고 당대표 신년연설에서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주춤거리면 한나라당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지지자들도 다시 또 쳐다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나갈 때는 좀 제대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요.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기획관제를 신설했잖아요. 예. 그런데 몇 달 동안이나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이유 때문에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정동기 파문이 생겼거든요. 예. 그렇다면 인사 시스템의 보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정말 책임있게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 안상수 대표는 주춤 물렀을지 모르지만 나경원 최고위원이나 이경재 의원 같은 이는 여전히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할 말은 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야말로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고, 네. 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부딪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늘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레임덕 문제. 네. 레임덕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나름대로 또 당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여당의 어떤 기싸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뭐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레임덕 걱정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레임덕을 걱정해서 자꾸 당을 단돌이 한다고 해서 레임덕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을 단돌이 하게 되면 레임덕이 더 가속화됩니다. 레임덕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를 계속 많이 받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당을 앞세우는 겁니다. 당을 앞세워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모든 레임덕도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당을 자꾸 단돌이 하는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 져버리면 아무리 그 철옹성을 쌓아도 레임덕이 스물스물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당을 앞세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을 연결할 예정인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우선 서울시가 직접 제안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결의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예. 도리 없이 주민 발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42만 명의 주민을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투표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석해야 유효가 됩니다. 예. 제주도는 그 유효를 채우지 못해서 무산된 적이 그런 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이렇게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슈 자체가 뜨겁게 간다면 네. 투표율을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투표율을 실제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예. 유기지방선거 재판이 된다면 이긴다는 보장보다는 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예. 그러면 왜 카드로서 꺼내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일종의 철학이라고 좀 봅니다. 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그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또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임기 4년을 마치려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워낙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한도 내에서의 수단을 다 동원해 보겠다.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일반적인 정치평론가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예.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오승록 시의원 잠시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민투표를 제안한 오세훈 시장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조례가 이미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서 시의회를 통과해서 효력이 발생되었고 예. 시행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올해에만 초등학교 80%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립무원이 하면 3일 초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정이라는 주민투표를 카드를 뽑아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이게 주민투표가 이렇게 마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요지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이게 투표율이 모자라서 열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 예상에? 그것은 찬성단체와 시민단체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에 달려있을 텐데요. 예. 어찌됐든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청구위에서 하게 될 경우에 예. 선거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의 뭐 변수가 많이 있겠죠. 네네. 근데 일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민 발의 형식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1만 명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서울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일 텐데
그런 경우에 초래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혹시? 예, 41만 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 청구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예. 어차피 서울시 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미 벌써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투표를 실시하려면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위원회 차원에서 서명의 유효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투표지 문안 등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위원회 의장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투표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 의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행정부시장이 맡는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게 짜고 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객관성, 공정성을 우려하는 부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 그 위원회 차원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예. 행정부시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용 주민투표, 관제 주민투표 예.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 반대편의 분들, 그러니까 즉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시민단체도 다 계시고 해서 어차피 투표가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뜨거운 이슈라면 서울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뭐 자발적으로 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예. 그 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시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질문이 들어간 건데요. 예를 들면 투표지 문안 같은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1안과 2안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 1안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2안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예. 그 마치 이제 정하는, 여론조사할 때 질문 그렇습니다. 그 문항 형식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가능성과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다고 같군요.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들까요, 근데? 제주도가 지난번에 선거했을 때 40만 명의 인구에 17억 원이 들었습니다. 예. 서울시는 투표자 수가 800만 명이 넘으니까 약 20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예. 한 35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저희가 무상급식 700억 정도 편성하자고 그랬는데 예. 그거 안 하기 위해서 350억 들여서 주민투표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대신 이건 한 번으로 모든 걸 결론 짓는 것이지만 무상급식 계속하게 되면 그 돈은 계속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실제로 41만 명으로 모아내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미니 인터뷰입니다. 경기도 오산시하고 화성시에는 운전자들이 가끔 옆을 쳐다보게 되는 경찰차가 한 대 있다고 하는군요. 지붕에 스피커를 달고 아이들의 목소리로 안전운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찰차라고 하는데 전국에 딱 한 대 있는 이 교통안전 홍보 경찰차라고 합니다.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김미진 순경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부경찰서. 김미진 순경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혹시 김미진 순경님은 아닌가요? 예, 저 김미진 순경 맞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전운전하세요라는 아이들 목소리. 네. 그게 예.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는 초등학생 목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끔 어른이 이렇게 아이들 흉내도 내시길래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방송하십니까? 보통 대개 이제 경찰차에서는 조금 위압적으로 차 빼세요, 잠깐 멈추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듣는데. 네, 그렇게 좀 경찰 이미지가 좀 딱딱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이제 어린이나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 모범 운전자, 녹색 어머니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회 계층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멘트로 이제 안전 운전 해주세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가 스쿨존에서 빨리 달리시면 저희는 무서워요. 안전 운전 해주세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멘트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렇게 녹음기를 틉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녹음을 해서 앞에 동요도 넣고 최신 가요도 넣고 해서 조금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제가 실제 마이크를 잡고 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생방송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 아, 그걸 또 생방송이라고 하시는군요. 저희도 방송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평소에 내시는 거 잠깐 저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운전사 아저씨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실 때는 천천히 가주세요. 아저씨들이 빨리 가시면 우리는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방송하면 정말 이거 좀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신선해 하시고요. 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험하게 운전하면 그건 나쁜 운전자죠. 근데 이제 방송을 저희가 이 차량 자체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예. 계도랑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예. 이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저희가 계도 조치를 하는데 예. 근데 진짜 막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신호 위반이나 뭐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 제가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계도 방송 하시다가 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그냥 현장에서 단속해 버리시는군요. 근데 실제 예. 교통 홍보 방송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예. 저희 앞에서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네. 얘기 방송 잠깐 들어봤더니. 예. 직접 이렇게 하실 때도 그러면 그 다른 경찰분들이 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하시겠네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차 치우세요.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예.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웃으면서 안전운전 하세요. 만약에 정지선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예. 정지선을 위반하셨습니다. 자동차 뒤로 이렇게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하고 제가 여경이다 보니까 예. 그런 좀 장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그 거리에서는 모두가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데, 그죠? 네네. 이렇게 천진한 아이의 목소리를 이렇게 방송하면 마음도 좀 푸근해지고, 잘 따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원래? 제가 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주인공이시네요.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교통사고로 10분이 돌아가셨어요. 3개월 예. 동안.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이렇게 서민 가게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교육과 홍보를 이렇게 집중을 하던 중에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교회에서 홍보 방송 차량을 운영하는 걸 보고 예. 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저희 이희성 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저희 서장님께서 예.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작하고 운영하게 된 거예요. 예. 서장님 성함까지 적절하게 홍보해 주시면서. 예, 저희 서장님이 이렇게 좀 교통 홍보에 예.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예. 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한 대가 아니라 조금 더 늘려야 될 가능성도 보이겠군요. 필요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늘리고 싶은데요. 예. 근데 이렇게 차량을 늘리는 게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 아마 지방청이나 본청 단위에서 이 홍보 방송 차량 효과를 계속 지켜보신 후에 예. 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예. 게 제 바람입니다. 저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무서운 경찰 아저씨 목소리보다는 아이 목소리를 듣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성 동부경찰서 김미진 순경이었습니다. 있다. 오늘의 차는 우리가 이 묘한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리라 생각하던 찰나. 어느덧 노을이 지거나 이른 아침이 되어 또다시 헤어졌다. 다들 가세요. 목걸이를 사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그 사람이 저에게 목걸이를 보러 그 보석상에 가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발이 시렸어요. 나는 즉시 베이징 군구 종합병원 눈부시게 밝은 수술실로 직행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고 병실에 들어갈 때 심장이 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부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중요한. 또한 부상당한 다리에는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망설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옆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씩 이맘때쯤 떨어진다. 나는 한때 천상에 오만했던 너를 길들이기 위해 그다지 박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몇 번이고 기꺼이 고개를 숙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 이 얽힌 부분을 안녕할 것을 약속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결말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나는 모든 감정을 숨기고
일부러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죽고 싶었고 살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나에게 내가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대답을 물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입술 끝을 조금 유치하게 끌어당겼다. 당신은 아직 당신을 많이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강요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나는 항상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괴로움을 느꼈고 모든 방문객을 직접 거부했습니다. 그동안엔 나와 엄마뿐이었다. 그는 병원에 자주 간다. 단지 내가 도착했을 때 내 엄마가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칸토이, 더 펜콩 두아이덴 카이 비에이 ROID, ROI 모이 보악베요 퐁던송 투, 카이.